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패스터 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게더타운, 아마 요즘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게더타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맵을 만들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맵 메이커라고 하는 좋은 툴이 기본 제공되고 있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맵 메이커를 활용해서 게더타운 맵을 실제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맵 메이커 관련 모든 노하우를 대방출하는 시간이 될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 저보다 더 멋진 맵을 만드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 웹브라우저에서 게더타운으로 검색해 주시던가 아니면 gather.town으로 자, 들어가 주세요. 게더타운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로그인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 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뭐 구글 계정이나 이메일을 입력하라고 나올 거예요. 구글 계정이 혹시 있으신 분은 간단하게 구글 계정 선택해 주시면은 자, 입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요 계정이 있기 때문에 아바타를 만들 필요가 없지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처음에 요 화면이 뜰 거예요. 아바타를 생성하는 화면이 뜨게 되면은 여러분 원하시는 어떤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옷 색깔도 바꿔 주실 분은 바꿔 주시고요. 자, 저는 보라색 탑에 모자 쓴 요 모습으로 진행하고, 자, 이름도 하나씩 생성해 주세요. 네, 저는 폴이라고 해서 자, 아바타를 생성했습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은 Create a Space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도 똑같이 Create Space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자, 요 버튼을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눌러 주세요. 자, 그러면은 자, 요런 화면이 뜨게 될 거예요. 자, 게더타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좋은 템플레이트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템플레이트를 사용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 블랭크에서부터 맵을 직접 만드는 시간이 될 거기 때문에 스타트 프롬 스크래치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다시 스타트 프롬 블랭크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요 블랭크 맨 위에 있는 걸 눌러 주시면은 자, 요런 화면이 뜨게 될 거예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Name your space, 그래서 이 공간의 이름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room 1이라고 일단 지정을 해 볼게요. 자, 밑에 쪽에 오셔서 자, 이 빌딩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가 아무거나 선택해 주면 되는데 맨 위에는 리모트 오피스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맵 메이커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이제 맵 메이커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보고 있는 이 화면이 맵 메이커 화면인데요. 무슨 앱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전혀 없이 여러분 가지고 계신 뭐 크롬이라든가 이런 웹 브라우저에서 그대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아주 편리하죠. 자, 왼쪽 상단에 있는 여러 가지 버튼들, 기본적인 핵심 버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브젝트 타일 이펙트, 그 다음에 Walls and Floor, 이거는 이제 벽과 바닥이겠고요.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란 무엇인가? 게더타운에서는 아이템을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템, 오브젝트를 설치하고 배치하고 할 수 있는 그 버튼이 바로 이 버튼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타일 이펙트 버튼, 타일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자, 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거 있잖아요. 요 하나의 네모칸을 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타일 하나하나에 효과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어떤 벽이 있다. 여기 지나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공간 이동도 가능합니다. 요 타일에 딱 서는 순간에 이쪽으로 순식간에 공간 이동을 한다던가 이런 효과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타일 이펙트가 되겠습니다. 자, 벽과 바닥은 요 버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벽도 짓고 바닥도 깔게 되겠고요.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왼쪽에 있는 여러 가지 주요 버튼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첫 번째 화살표 모양은 셀렉트 버튼 되겠습니다. 단축키 V예요. 그러니까 어떤 오브젝트 아이템을 선택할 때 자, 단축키 V를 누르시면은 요게 이제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는 단축키 B, 스탬프라고 되어 있죠. 도장 모양입니다. 스탬프 브러쉬예요. 그러니까 브러쉬니까 아무래도 뭔가를 이렇게 칠하거나 뭔가를 그릴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요 버튼을 사용해서 우리가 벽을 그리고 바닥을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밑에는 단축키 E,
이레이서 지우개 버튼 되겠습니다. 지우는 거예요. 간단하죠. 바로 밑에는 단축키 H, 핸드, 손바닥 모양입니다. 자, 요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자, 화면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잡고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는 무슨 화면 확대에 관한 것들과 이제 언두, 리두, 되돌리기 버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어떤 버튼들에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오브젝트 관련 섹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 아이템들을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자, 그런 섹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자, 여기 세 번째 Walls and Floor, 벽과 바닥이라고 된 요 버튼을 먼저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베타 와닝이라고 해서 자, 주의사항이 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요 기능은 베타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컨티뉴를 눌러 주세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벽을 세우고 밑에 타일을 이제 바닥을 깔 수 있는 그 모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벽 모드예요. 여러 가지 이제 벽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왼쪽으로 와서 여기 보시면은 벽은 1번, 그래서 그 다음에 바닥은 2번이에요. 자, 단축키입니다. 자, 여러분 키보드에서 1번을 누르면은 벽이 되고 2번을 누르면은 바닥이 돼요. 1, 2, 1, 2 왔다 갔다 편하게 이동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번을 눌러서 먼저 벽을 하나 선택해 볼게요. 자, 요 두 번째 요것을 저는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브러쉬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자, 마우스로 그냥 쭉 당겨 주시기만 하면은 지가 알아서 벽을 이쁘게 만들어요.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입체적인 어떤 효과도 줘보고 벽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H 버튼 핸드 모양 클릭해 주면 이렇게 좀 보기 쉽게 이동할 수도 있겠고요. 자, 중간에 또 벽을 이렇게 좀 생성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방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내벽을 만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또 내벽을 만들고, 자, 이번에는 한번 문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레이서 버튼, 지우개 버튼을 누르시고 몇 개 벽을 좀 지워 주시면은 통로가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이 부분에도 이렇게 통로를 좀 생성하면은 지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바닥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요 버튼, 바닥 버튼을 누르시고 아니면 숫자 키에서 1번, 2번을 왔다 갔다 하시면은 자, 2번을 누르시면 바닥이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먼저 전체를 요 풀 모양으로 선택해서 풀을 한번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대충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이고, 지금 안 됐네요. 왜 안 되는지 아시죠? 지금 이레이서 요 지우개 버튼이 선택이 되어 있었어요. 자, B 스탬프 브러쉬 버튼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려주시면은 자, 깔끔하게 바닥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빌딩 안쪽에는, 벽 안쪽에는 다른 컬러로 이렇게 칠해 볼게요. 바닥을 이쁘게 칠했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자, 세이브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이제 저장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하신 다음에 자, 왼쪽 상단에 있는 햄버거 모양으로 된 요 세 가지 땡땡땡 요 버튼을 누르시면은요, Go to Space라고 있어요. 자, Go to Space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만든 바로 그 방으로 직접 나의 아바타가 이동을 해서 가는 거예요. 비디오라든가 오디오를 일단 꺼두겠습니다. Join the Gathering 버튼을 눌러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만든 그 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짜잔, 아주 멋있게 잘 나왔어요. 뭐 이런 거 뜨는 거 있으면 그냥 이제 무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그냥 이렇게 뜨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방이 이쁘게 만들어졌는데 이 방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저는 벽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벽을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고, 야, 대단하죠. 완전 슈퍼맨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벽을 이렇게 통과할 수만 있다면.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슈퍼맨처럼 벽을 통과하는 그게 아니죠. 벽은
벽으로 남겨져야지 통과를 안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통과를 안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맵메이커 화면으로 돌아가 주세요. 돌아가 주시고, 자, 오브젝트 옆에 있는 타일 이펙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여기도 숫자가 있어요. 오브젝트는 1번, 타일 이펙트는 2번. 1, 2, 1, 2, 1, 2, 1, 2. 자, 2번이 타일 이펙트예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5가지 타일 이펙트, 타일 효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임패서블, 스폰, 포탈, 프라이빗 에리아, 스포트라이트 5가지예요. 자, 임패서블은 무엇인가 하면은 패스할 수 없다, 지나갈 수 없다는 거, 지나갈 수 없는 막힌 벽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막힌 벽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자, 브러쉬 버튼, 스탬프 브러쉬 B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마우스를 끌어당겨 주시면 지나갈 수 없는 벽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너무 편리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정성스럽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그려주시면은 이게 이제 벽인 거예요. 이 벽은 지나갈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적당히 그려주시고, 뭐 다 칠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가장 안쪽에는 여기 이렇게만 칠해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이상하게 또 떠버렸네요. 그냥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위로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지네요. 옆으로도 가지 않고 벽이 잘 만들어졌어요. 야,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여러분 벌써 벽과 바닥에 대해서 마스터가 되신 것입니다. 자, 다시 맵메이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벽을 하나 더 만들어 볼 거예요. 방을 하나 더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Create a New Room이라고 있어요. Create a New Room, 요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의 이름을 Room 2라고 지정해 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밑에 있는 그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신 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Create a Blank Room, 자, 빈 방을 만드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또 왼쪽에, 자, 나의 백그라운드를 내 스스로 그리겠다는 것이죠.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또다시 이제 블랭크 화면,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이 떴습니다. 자, 똑같이 우리가 벽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브러쉬가 선택된 상황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이제 벽이 생성이 될 거예요. 자, 뭐 너무 쉽죠? 사실은 너무 쉬워서 이거를 이렇게 강좌를 준비하는 게 좀 우스울 정도로 너무 사실 쉽습니다. 자, 또 중간에 이렇게 좀 통로도 만들고, 아까처럼 잔디밭도 좀 이렇게 대충 그려주고, 브러쉬가 선택이 안 됐었네요. 잔디밭도 그려주고, 이쪽도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안쪽에는 아까랑 같은 컬러로, 같은 색상으로, 자, 바닥을 깔아 주었습니다. 던 버튼 눌렀고요. 저장 버튼을 눌러본, 어이구, 에러 메시지가 나왔어요. 자, 여기 보니까 스폰 타일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자, 타일 이펙트에서 스폰, 그러니까 시작 지점이에요. 스폰 시작 지점을 반드시 하나 이상 지정을 해줘야 돼요. 대충 그냥 요런데 지정을 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이 방에서 내가 방금 생성한 그 두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동을 할 수 있을까? 자, 어떻게 이동을 할 수 있는지 그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자, 룸스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첫 번째 방, 또 두 번째 방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에서도 우리가 한번 타일 이펙트에서 임패서블, 자, 지나갈 수 없는 벽을 한번 생성해 볼게요. 똑같이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벽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이 벽은 지나갈 수 없습니다. 자,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스폰. 자, 첫 번째 방도 이 스폰이 있어야 되는데 스폰이 지금 밖에 있네요. 이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자, 왜냐면 이게 시작 지점인데 밖에 이게 시작이 되면 안에 들어갈 수가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지우고,
자, 오케이. 스폰을 선택한 상태에서 지우개 버튼 누르고 클릭해서 지워주시고요. 자, 스폰 선택해서 브러쉬를 누르시고 뭐 요쯤에다가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위치가 여기다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예요. 저장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에 자, 이 두 번째 방에서 첫 번째 방으로 넘어가는 거, 또 마찬가지로 첫 번째 방에서 이 두 번째 방으로 넘어가는 거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자, 그것이 타일 효과에서 포탈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하면 그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포탈은 자, 요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순간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만약에 요 방에서 요 끝 부분에 도착하면은 두 번째 방으로 순간 이동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 방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포탈 선택해 주시고요. 브러쉬가 선택한 상황에서 자, 맨 끝에 있는 요 타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포탈 어디로 갈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포탈 투어 룸 선택해 주시고요. 자, 룸 2를 선택한 다음에 자, 어디로 떨어질 것인지,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를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쯤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클릭해 주시고요. 자, 룸 2의 요 위치로 떨어지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장하고 가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짜잔. 자,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문제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네요. 자, 똑같이 룸 2에서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룸 2를 선택해 주시고요. 타일 효과, 포탈, 브러쉬 선택하신 다음에 자, 요 위치에 가게 되면은 자, 첫 번째 룸에 요 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눌러 주시고요. 첫 번째 룸에 요 자리로 순간 이동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저장 버튼 눌러 주세요. 가보겠습니다. 자, 잘 되는지 볼게요. 잘 됩니다. 자, 밑에서도 가볼게요. 잘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방 두 개가 연결이 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 방을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여러분 이미 이제 뭐 벽 만들고 바닥 깔고 공간 이동까지 완벽하게 숙지를 하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템 오브젝트를 좀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맵메이커로 가주시고요. 첫 번째 방부터 해볼게요.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오브젝트 그 밑에 모어 오브젝트라고 하는 파란색 버튼이 있어요. 자,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뜰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로 수많은 오브젝트들이 막 준비되어 있어요. 아웃도어도 있고, 퍼니처도 있고,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가구를 배치하고 싶다. 퍼니처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가구들이 있는데요. 자, 저는 이것보다는 See All, 맨 위에는 See All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검색창이 있습니다. 이 검색창에 내가 원하는 영어로 된 단어를 입력해 주시는 거, 뭐 테이블 이렇게 입력하면은 이제 테이블이 쫙 나옵니다. 테이블만 검색돼서 나왔어요. 쭉 내려가서 내가 원하는 어떤 테이블의 모양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용해 보니까 이 방법이 제일 좋더라고요. 자, 가장 기본적인 테이블을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테이블 1/2라고 된 부분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색깔도 원하시는 색깔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저 테이블의 오른쪽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회전하는 버튼이 있어요. 로테이트. 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단축키가 있습니다. R Shift R이 단축키예요. 자, R을 누를 때마다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Shift R을 누를 때마다 왼쪽으로 회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제가 선택해 볼게요. 셀렉트 누르시고요. 자, 제가 아마 키보드에서 R을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자동으로 회전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테이블을 적당한 곳에 제가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하나 놓고 또 여기다가도 하나 놓고 룸 2에도 몇 개 놓을게요. 자, 브러쉬 선택하시고 이쯤에도 하나 놓고 또 여기도 하나 놓고 여기도 하나 놓고 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세이브 저장을 눌러 보겠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자, 문제가 하나 있죠? 지금 이 테이블 위로 막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벽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임패서블 통과할 수 없다는 지정을 해 주셔야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타일 이펙트 가서
자, 임패서블 똑같이 그려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으로 또 이동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브러쉬 눌러주시고요. 자, 타일 이펙트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의자도 놔볼게요. 자, 오브젝트에서 자, 모어 오브젝트 누르신 다음에 자, 검색창에 저는 이제 영어로 아직은 영어밖에 지원이 안 돼요. 체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의자들이 검색이 될 거예요. 자, 다이닝 체어. 자, 식탁을 몇 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컬러도 이렇게 색깔도 바꿀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배치할 때 자, 단축키 R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회전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R을 눌러가면서 배치하면은 금방 배치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이 기능을 모를 때는 이거 계속해서 이 버튼을 눌러가면서 할 때 시간이 참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 단축키를 사용하니까 아주 쉽게 배치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뭐 너무 쉽죠? 자,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아주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세이브 버튼 누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쁩니다. 좋습니다. 자, 밑에 양탄자도 깔아 볼게요. 자, 오브젝트로 가셔서 모어 오브젝트 눌러 주시고요. 양탄자 영어로 RUG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양탄자가 많이 있네요. 자, 저는 요 양탄자 2곱하기3 자, 컬러도 좀 바꿔보겠고요. 자, 요 양탄자를 깔아볼 텐데 룸 1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 밑에 양탄자를 깔아볼 거예요. 근데 자, R 버튼 눌러서 로테이트 회전시켜 주시고요. 대충 이렇게 두 개를 놔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는 자, 셀렉트 버튼 단축키 V입니다. 얘를 누르시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내가 원하는 정확한 위치가 안 돼요. 이게 타일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죠. 자, 어떻게 하면 정확한 위치로 내가 갈 수 있냐면은 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위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확대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좀 더 미세하게 위치 조정이 가능해요. 자, 근데 여기 또 문제가 있죠. 지금 양탄자가 맨 밑에 있었던 맨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 자, 하단에 보시면은 요 러그라고 된 부분을 좀 아래쪽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자, 밑으로 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정확한 위치도 지정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양탄자를 선택한 상황에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도 좀 바꿔 볼게요. R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회전도 여전히 가능하겠고요. 자, 좋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우, 잘 됐습니다. 대단히 멋있네요. 뭔가가 잘 어울리는 듯한 인상을 확 받게 되는 그런 양탄자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이번에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오브젝트들을 배치해서 심심하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버튼 누르시고요. 자, 오브젝트에서 이번에는 나무를 좀 넣어볼게요. 플랜트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나무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나무들 자, 몇 군데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냥 제가 뭐 많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배치했어요. 자, 오케이, 뭐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아마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아바타의 발 부분과 요 화분 부분이 좀 미세하게 이렇게 겹치는 게 좀 자연스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 화분이 좀 위로 올라가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럴 때는 사진을 좀 이제 확대하셔가지고 자, 셀렉트 버튼 누르시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네요. 미세 조정이 가능하니까. 자, 옆방도 마찬가지로 자, 각 화분마다 이렇게 올려주시고 또 위치도 좀 바꿔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핸드 버튼으로 이렇게 옮겨주시고요.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자, 제 아바타의 발과 겹치지 않도록 잘 이동이 되었습니다. 벌써 아주 멋있는 방처럼 생겼네요.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또 새로운 오브젝트들을 배치할 텐데, 이번에는 일반 오브젝트가 아니라 반응형 오브젝트를 배치해 볼게요.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런 오브젝트들이 있습니다. 자, 반응형 오브젝트를 자, 배치하기 위해서 먼저 테이블을 몇 개 설치해 볼게요. 자, 테이블이라고 이제 검색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테이블이 좋을까? 자, 뭐 요런 모양의 테이블, 자, 몇 가지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다 놓으면 좋을까? 자, 두 번째 방에서 뭐 요쯤에서 요런 테이블을 하나 여기다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발이랑 겹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에다가 자, 어떤 오브젝트를 배치할까요? 프레젠테이션 요 카테고리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런 오브젝트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블레튼 이미지라고 된 부분이 있죠. 얘를 한번 눌러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자, 보이시나요? 오브젝트 인터랙션. 자,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6가지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자,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는 것이 있겠고요. 노 인터랙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 홈페이지 같은 것을 링크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자, 이미지를 링크할 수 있겠고요. 비디오도 링크할 수 있겠고, 익스터널 콜은 이제 줌 같은 화상 회의도 링크를 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노트 오브젝트는 글자를 뜨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뭐 글자를 뜨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미지를 뜨게 할 수도 있고, 한번 이미지를 뜨게 해볼게요. 자, 이미지 뜨게 하는 요걸 누르시면은요. 자, 이미지 또 프리뷰 이미지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한번 지정해 볼게요.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자, 뭐 이미지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프리뷰 이미지도 지정하라고 하네요. 프리뷰 이미지가 이렇게 지정해 볼게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액티베이션 디스턴스, 액티베이션 거리가 있어요. 일단 2로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한 2칸 정도 떨어진 데부터 이제 가까이 가면은 이게 상호작용이 시작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셀렉트를 누르시고 한번 배치를 대충 해볼게요. 그 다음에 V 버튼, 셀렉트 버튼을 누르시고 미세하게 이렇게 잘 이동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요쯤으로 이렇게 위치하도록 할게요. 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잘 생겼어요. 자, 한 2칸 정도 떨어진 요 위치까지 가시면은, 자, 아까 우리가 생성한 프리뷰 이미지가 밑에 떴어요. 자, 이것이 프리뷰 이미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X 버튼을 누르면 자, 보시면은 프레스 X 이렇게 나오잖아요. X를 누르면은 이제 상호작용 시작돼서 아까 우리가 링크한 바로 그 이미지가 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미지 상호작용 같이 만들어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미지가 아니라 다른 상호작용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룸에서 첫 번째 룸으로 가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오브젝트, 자, 프레젠테이션에서 이번에는 블레틴 보드라고 있네요. 자, 요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는 홈페이지를 한번 릭해 볼게요. 자, 웹사이트, 저희 교회 웹사이트 주소를 한번 그대로 카피해서 붙여 넣기를 해 보겠습니다. 액티베이션 디스턴스 2로 해볼게요. 2칸 정도 떨어질 때부터 이제 상호작용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셀렉트 버튼 누르고 한번 붙여볼게요. 자, 여기도 붙여보고 여기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위치를 변동하고 싶을 때는 화면을 확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미세하게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변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보겠습니다. 자, 블레틴 보드가 있죠. 자, 가까이 다가가신 다음에 X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아까 우리가 링크한 바로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능을 하겠죠.
자, X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Press X to Interact라고 요 메시지가 떠요. 자, 다른 데 갔다가 오시면은 이렇게 이 메시지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요 불레틴 보드를 선택한 상황에서 어드밴스드 옵션, 여기 밑에 있는 화살표 같은 것을 또 눌러 주시면은요, 프롬프트 메시지라고 있어요. 프롬프트 메시지. 여기서 우리가 입력하는 바로 그 글자가 뜨게 됩니다. 자, 한번 이렇게 눌러볼까요? X를 누르시면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멀리 갔다가 오시면은, 자, X를 누르시면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어요. X를 눌러보면 홈페이지가 뜨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프레스 X to 인터랙트라고 아까처럼 똑같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 영상을 한번 링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로 다시 가시고요. 자, 이 프레젠테이션에 있는 쭉 내려가 보시면은 TV가 있어요. 자, 평면 TV, 벽걸이 TV를 한번 셋업해 보겠습니다. 자, 비디오 이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다음 비디오 URL 부분에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주소, 비미오 주소를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제가 만든 유튜브 영상 아무거나 하나 그냥 가서, 자, 그대로 주소를 넣어 보겠습니다. 액티베이션 디스턴스 이번에도 2 정도로 할게요. 3은 좀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셀렉트를 눌러서, 자, 벽걸이 TV 어디다 배치해 볼까요? 자, 뭐 여기다도 하나 놓고, 뭐 이쯤에도 놓고, 자, 셀렉트 V 버튼. 자, V는 셀렉트, B가 브러쉬, E가 지우개, H가 손바닥 이렇게 되겠습니다. V를 누르신 다음에 미세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저장 버튼 누르고 한번 가볼게요. 자, 벽걸이 TV가 됐습니다. 자, X를 누르면은 아까 제가 링크한 그 유튜브 영상, 플레이 버튼 누르면은 이제 플레이가 될 거예요. 자, X 버튼으로 빠져나오겠습니다. 아이고. 자, 벌써 지금 우리가 비디오도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도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오브젝트 설치해 봤습니다. 자, 여기는 이미지 프리뷰 이미지까지 등장하는 아이템 하나만 더 설치해 보겠습니다. 노트 오브젝트가 있어요. 노트 오브젝트. 자, 오브젝트로 가셔서, 자, see all 여기다가 검색을 해볼게요. 트레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TRAY 하면은 in, out, 트레이라고 해서 제가 자주 사용하게 되는 그런 아이템 되겠습니다. 맨 밑에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우리 인터랙션 상호작용 중에서 맨 밑에 노트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자, 노트 오브젝트는, 자, 내가 쓴 메시지가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라고 할까요? 자, 뭐 액티베이션 디스턴스 1로 지정하고, 자, 보물 상자를 열 수 있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자, 비밀번호는 5959입니다. 예,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어드밴스드 옵션 누르시고요. 프롬프트 메시지는 이렇게 할게요. 노트를 확인하세요 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셀렉트 버튼을 눌러 볼게요. 자, 어디로? 옆방으로 가겠습니다. 옆방으로 가서, 자, 이 브러쉬 스탬프 버튼 누르시고 요쯤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트 버튼 누르시고 미세 조정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장하시고, 자, 가까이 가시면은요, 이렇게 노트를 확인하세요라고 뜰 거예요. 그 상태에서 X를 누르시면은 아까 제가 기록한 이런 내용이 뜨게 되겠죠. 보물상자를 열 수 있는 비밀번호가 5959란다. 자, 그럼 보물상자를 찾으러 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노트까지 지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상호작용하는 어떤 그런 오브젝트는 아니지만 모양을 변경하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검색 창에다가
풀 테이블 포켓볼이죠. 예, 풀 테이블을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풀 테이블을 그냥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죠. 그냥 이렇게 건물일 뿐, 뭐 건물이 아니라 그냥 오브젝트일 뿐입니다. 네. 근데 이것을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이걸 지워 볼게요. 그리고 자, 다시 오브젝트 누르시고요. 자, 이것을 노트 오브젝트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메시지는 뭐 Let's Play 하고요. Activation Distance 1. 그다음에 프롬프트 메시지도 뭐 Let's Play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하실 게, 자, 요 포켓볼 테이블이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요, 자, 세 가지 색깔이 있고 하나는 이 포켓볼 이게 잘 정리된 거고 하나는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자, 요런 그림이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 두 가지를 제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을 눌러서 두 개의 사진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바탕 화면에 그냥 저장할게요. 자, 하나 저장했고요. 옆에 것도 눌러서 자,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해서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어드밴스드 옵션에 보시면은요, 오브젝트 이미지가 있고 액션 이미지가 있어요. 자, 오브젝트 이미지는 원래 이미지입니다. 자, 원래 이미지를 넣고요. 액션 이미지는 뭐냐면은 이 오브젝트에 가까이 다가가면은 이 그림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액션 이미지입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에 셀렉트를 누르시고, 자, 이 포켓볼을 적당한 곳에 위치를 시켜 볼게요. 미세 조정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일 이펙트도 넣어야죠. 예, 지나가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려봤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시고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자, 가까이 다가가면은 아까 제가 두 번째로 액션 이미지로 설정한 그 이미지가 뜨게 되는 거예요. 자, 멀리 있을 때는 이렇게 돼 있고 가까이 가면은 이제 포켓볼을 지금 즐기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조금 더 다이내믹하고 흥미로운 게더타운 맵을 만드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이제 뭐 이미지, 또 여기에 있는 이제 노트 오브젝트, 비디오 오브젝트, 홈페이지 오브젝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림을 스스로 바꾸는 액션, 네, 이미지 오브젝트까지 여러분 마스터 하셨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좀 신기한 기능들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맵메이커로 가시고요. 오브젝트, 자, 뭘 오브젝트 누르시고요. 한번 포탈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포탈. 여기 뭐 텔레포터 이런 게 있죠. 자, 포탈은 여러분도 아까 하셨지만은 이제 순간 이동하는 어떤 그런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개를 한번 설치해 볼게요. 여기 하나 설치하고 첫 번째 방에는 뭐 이쯤에 하나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일 이펙트 가셔서 포탈 누르시고, 자, 여기에 올라가면은 두 번째 방에 여기로 나온다. 이런 거죠. 또 두 번째 방에서 여기에 내가 발이 올라가면은, 아니죠, 타일 이펙트 누르고 여기에 올라가게 되면은 첫 번째 방에 뭐 여기로 나온다.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짐작하시다시피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네, 아주 재밌습니다. 자, 요것을 이용해서 한번 미끄럼틀을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메이커에서 이번에는 오브젝트, 뭘 오브젝트, 자, 화살표니까 에로우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에로우가 있어요. 자, 대충 요 화살표를 아무데나 대충 이렇게 그려주세요. 뭐 많이 그릴 필요도 없고 한 요 정도, 예, 한 4개 정도 제가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일 효과, 포탈, 자, 스탬프 브러쉬가 선택된 상황에서 자, 요 위치에 올라가면은 자동으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여기 올라가면은
또 그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만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가고 또 여기에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장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첫 번째 화살표 위로 올라가면은요, 2칸 앞으로 전진합니다. 또 올라가면은 2칸 앞으로 전진, 2칸 앞으로 전진, 2칸 앞으로 전진. 자, 이런 기능을 잘 활용하면은 아주 재밌는 효과를 구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끄럼틀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고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살펴보지 못한 게 있어요. 타일 이펙트 타일 효과에서 자, 임패서블, 보이지 않는 패스할 수 없는 그런 벽, 그 다음에 스폰, 시작점, 포탈, 순간 이동 이런 거 살펴봤고요. 밑에 두 개가 더 있죠. 프라이빗 에리아 그리고 스포트라이트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에리아는 이제 개인적인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공간으로 묶여 있으면은 이 공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끼리만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자, 타일 이펙트에서 프라이빗 에리아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스탬프 브러쉬 선택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에리아 아이디를 넣으라고 나와요. 일단 1이라고 넣어보겠습니다. 1.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2라고 지정한 다음에 여기는 이제 2번입니다. 자, 그리고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자, 1번으로 들어가면은 자, 이렇게 뭔가 좀 나머지가 어두워지고 여기만 밝죠? 나가볼게요. 들어왔습니다. 요 안에 모인 사람들끼리만 자, 이 게더타운 안에서 화상 통화 마이크와 카메라를 이용해서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 그 얘기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쪽에서는 요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비밀 얘기 같은 거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요거 이용하면 여러 가지 뭐 클래스룸 학교에서 어떤 반을 지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소그룹을 지정하는 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우리 기능이 있죠. 밑에 보시면은요. 타일 효과에서 스포트라이트가 있어요. 자, 스포트라이트는 무엇인가? 자, 스포트라이트를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찍어 봤어요. 하나 더 찍을게요. 여기도 이렇게 찍었어요. 자, 무엇이냐면은 가보겠습니다. 요 위치로 가게 되면은요. 자, 요 위치로 올라가게 되면은 메시지가 밑에 떠요. 자, 스포트라이트 올라왔습니다. 이제 나의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는 또 그런 메시지가 떴어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여기가 스포트라이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오브젝트를 하나 지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브젝트에서 스포트라이트, 검색하면 이렇게 인디케이터가 있네요. 자, 적당한 색깔 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찍어 주시면은 자, 저 위치에 올라가면은 스포트라이트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자, 이 위치에 내가 올라간 상태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이고 들립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스포트라이트가 쏠리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나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방이 완성된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 재미있는 포탈이라든가 슬라이드 기능까지도 구현한 아주 괜찮은 스페이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친구랑 단둘이만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요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프라이빗 에리아 1에서 개인적인 대화하시고 또 밖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디오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홈페이지도 X 버튼 눌러서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고 스포트라이트도 활용할 수 있고 자, 노트 오브젝트까지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이미지 오브젝트까지도 우리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게더타운 맵메이킹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자, 사실 게더타운 이 맵메이킹은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게더타운 측에서 좋은 툴을 이미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30분 1시간만 투자하셔서 만드신다면 저보다 더 이쁘고 깔끔한 맵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저는 패스터 폴이었습니다.